네, 반갑습니다. 경자입니다. 저는 이번 주 초반부에 청약했던 네 종목은 모두 청약을 쉬었지만 또 내일부터 네 종목이 청약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종목들의 수요 예측 결과를 보니까 이제 다행스럽게도 기관 투자자들이 어느 정도는 정상적인 판단을 하는 흐름이 살짝 보이기도 했는데요. 그러므로 오늘은 리뷰를 해볼 종목이 있으니까 저번 주보다는 조금 더 길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내일부터 네 종목이 청약을 시작하는데요. 오늘 말씀드릴 세 종목과 하나스펙 34호까지 총 네 종목이 청약을 한 번에 시작하고, 그리고 사인앱 소프트라고 해서 금요일에 이 종목도 청약을 시작하기 때문에 현재 비례 청약 기준으로 보면 다섯 종목이 청약이 겹쳐서 진행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아직 상장일이 정확한 것은 아닌데요. 일단 에스캠과 MOT가 18일 월요일에 상장하고 위치도 20일에 함께 상장하는 일정인 것 같거든요. 아무래도 청약이 겹쳐서 진행되니까 상장일도 이렇게 겹쳐서 진행될 수밖에 없다고 보는데, 저번 주에 동시 상장했던 종목들이 모두 저조한 성적표를 받았잖아요. 이번 종목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상장 일정이 조금 아쉽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수요 예측 결과를 볼 텐데요. 세 종목 중에서는 위치가 수요 예측 결과가 가장 좋았는데 기관 경쟁률이 997대 1이었고 2060개 기관이 참여를 했더라고요. 그리고 의무화 계약 신청 비율은 0.2%였는데 이 종목은 현재 실적으로 공모가를 산정을 했고 공모 가격도 밴드 상단으로 확정이 되었으니까요. 위치는 오늘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SKM은 기관 경쟁률이 284대 1, 그리고 921개 기관만 참여를 했고 의무 합격을 신청한 비율은 0.8%였습니다. 이 종목은 올해 실적을 추정해서 공모가를 산정을 했지만 공모 가격이 하단 미만으로 결정이 되었으니까 역시나 이 종목도 저의 기준에 부합합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잠시 후에 리뷰를 해보도록 하고, 마지막 종목은 MOT라는 종목이거든요. MOT는 기관 경쟁률이 344대 1이었고 1046개 기관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의무 합격을 신청한 기관은 딱 하나로 의무 합격은 거의 없었는데, 여하튼 이 종목은 현재 실적으로 공모가를 책정을 했지만 공모 가격이 하단 미만으로 잡혔다는 게 조금 특이하거든요. 그래서 MOT도 저의 기준에 일단 부합하기는 한 상황입니다. MOT는 2차전지를 생산하는 장비를 만드는 기업이고요. 2차전지 장비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런데 다음 미국 대통령으로 트럼프 형님이 거의 확정이 되셨잖아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트럼프 형님이 2차전지를 그다지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 결과로 2차전지 종목들 오늘 주가가 조금 크게 하락했는데, 여하튼 당분간은 2차전지 섹터가 조금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MOT는 청약을 건너뛸 생각이기 때문에 오늘 이 종목은 리뷰를 생략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위치라는 종목부터 확인을 해볼 텐데요. 이 종목은 공모가가 상단 가격인 6,400원으로 결정이 되었고 상단 가격을 신청한 기간이 약 95% 정도 되더라고요. 공모가는 수요 예측 결과를 무난하게 반영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치는 이번 IPO로 192억 원을 모집하게 되었고 시가총액은 795억 원으로 상장하게 되는데요. 오랜만에 시가총액 1,000억 원 미만 종목을 보는 것 같은데 사이즈가 조금 작게 상장한다는 장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치는 2019년에 삼성전기로부터 무선 충전 사업부를 인수하고 회사가 설립이 되었고, 그래서 현재는 삼성전자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무선 충전 시스템, 그리고 갤럭시 버즈나 갤럭시 워치 등의 웨어러블 기기에 무선 충전 시스템을 공급을 하고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자동차에 들어가는 무선 충전 시스템도 공급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최근 실적을 살펴보니까 매출액이 약 1,000억 원 정도 나오는 회사인 것 같은데요. 이익도 꾸준하게 흑자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다만 이익률이 그다지 높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23년에는 영업이익률이 10% 정도로 높아졌지만 올해는 다시 4% 정도로 줄어들면서 평균적으로 5% 정도 이익률을 보여주는 그런 기업인 것 같았습니다. 여하튼 그래도 현재 실적이 흑자를 잘 유지를 하고 있으니까요. 이 종목도 정상적인 밸류로 공모가를 산정을 했는데 유사 기업으로는 3개 종목을 선정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주가를 기준으로 다시 한 번 더 비교를 해보았습니다. 위치는 공모가 기준으로 PER이 15.6배로 상장하는데요. 그런데 유사기업 3개 종목 중에 YM텍은 PER이 약 29배로 위치보다 꽤 높지만 그래도 나머지 솔렘이나 RF텍은 위치보다 밸류가 더 낮거든요.
그래서 세 종목 중에 두 종목이 위치보다 낮은 밸류로 평가받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감안을 해본다면 아무래도 YM텍은 밸류를 높이기 위해서 살짝 하나 포함을 시켰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위치는 공모가 상단으로 확정이 되었지만 그다지 매력적인 밸류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종목은 총 300만 주를 모집하는데 일반 투자자에게 75만 주가 배정이 되어 있고 주관사는 신한투자증권입니다. 일반 고객이라도 온라인으로 청약을 하면 최대 5만 주까지 청약을 할 수가 있고 최소 신청 수량이 50주이더라고요. 균등 청약에 참여를 하려면 증거금은 16만 원이 필요하겠고 그리고 신한투자증권도 청약 수수료는 2,000원입니다. 그리고 위치가 구주 매출이 꽤 많았는데요. 이 종목 최대 주주가 코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캠트로닉스라는 회사인데 300만 주 중에 100만 주를 구주 매출로 매각을 하더라고요. 구주 매출 비중이 모집 금액의 3분의 1 정도로 꽤 많은 편이고 그래서 이 종목은 IPO를 하더라도 모집하는 금액의 3분의 1은 최대 주주가 가져가게 되었지만 그래도 수요 예측에 2,000개 넘는 기관이 참여를 했으니까요. 기관 투자자들이 구주 매출을 큰 단점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위치는 상장일에 375만 주가 유통될 수가 있고 전체 주식의 30% 물량이 유통되는 조건인데요. 유통될 수 있는 물량은 보통 수준 정도라고 보고 유통될 수 있는 금액이 240억 원이니까 유통금액이 가볍다는 장점은 있습니다. 그리고 상장일에 매도할 수 있는 기존 주주는 76만 주를 보유를 하고 있으니까요. 기존 주주의 물량이 그렇게 많은 편이 아니고 또한 상장일에 추가될 수 있는 물량도 없으니까요. 이 종목의 유통 물량은 그럭저럭 양호한 수준 정도라고 평가를 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은 기존 주주들이 22년과 23년에 주식을 취득을 했는데 당시에 4,000원 그리고 4,200원에 취득을 했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취득한 주주도 공모가와 비교를 해보면 약 30% 정도 낮게 취득을 했으니까요. 기존 주주들이 보유한 물량이 공모가 근처에서부터 나올 수가 있는 환경이라는 점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자, 그러면 위치는 여기까지 체크를 하고 이제 S캠이라는 종목을 볼 텐데요. S캠은 공모가가 하단보다 23%나 낮아졌는데 만원으로 결정이 되었거든요. 수요 예측에 참여한 기관 54%가 공모가 근처 가격으로 신청을 했으니까 공모가는 일단 무난하게 결정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종목의 공모가 신청 결과를 보니까 이제 슬슬 기관들도 정상적으로 수요 예측에 참여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래서 이번 종목도 시가총액이 778억 원으로 사이즈가 가볍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S캠은 OLED 디스플레이에 들어가는 소재를 주로 만들고 있다고 하던데요. 지난달에 상장했던 한캠 기억나시죠? 그 종목하고 사업 내용이 약간 비슷하다는 것 같은 생각이 들었는데 여하튼 잠시 후에 두 종목을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까지는 실적이 적자였지만 올해는 흑자 전환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되었는데요. 올해 8월까지 실적이 공개가 되어 있던데 8월 누계로 매출액이 241억 원이었으니까 전년보다 매출액이 늘어나는 것은 기정사실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영업이익도 34억 원으로 전년 영업이익을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성장도 잘 하고 있고 또한 올해부터 흑자도 기록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실적이 괜찮다고 보입니다. 다만 공모 가격을 현재 실적이 아니라 올해 실적을 추정해서 산정을 했던데 올해 순이익으로 56억 원을 예상을 하더라고요. 조금 전에 실적을 보셨겠지만 8월까지 영업이익이 34억 원이었기 때문에 올해 추정을 달성하는 게 가능하겠나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여하튼 그러다 보니까 수요 예측이 저조하게 나온 것 같고 공모 가격도 이렇게 낮아진 것이 아닌가 추측이 되었는데요. 그래도 최근에 상장했던 기술 특례 종목들처럼 2, 3년 후의 실적을 미리 적용을 한 종목은 아니니까요. 앞서 제가 한캠과 사업 내용이 조금 비슷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두 종목을 한번 비교를 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캠은 어제 주가가 12,200원이었고요. 공모가가 18,000원이었으니까 상장한 지 한 달이 되지 않았지만 벌써 주가가 30% 정도 빠져있는 상태였습니다. 여하튼 이 종목은 현재 주가 기준으로 시가총액이 979억 원이고 PER은 14.6배 정도로 밸류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S캠은 상반기 순이익을 연환산해 보면
PER이 66배로 엄청나지만 본인들이 올해 추정을 했던 56억을 달성할 수가 있다면 PER은 약 14배 정도로 낮아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추정 실적만 달성할 수가 있다면 한캔보다 밸류가 낮게 상장하는 것인데요. 여하튼 이런 불확실성이 있다 보니까 공모 가격이 조금 낮아지긴 했지만 밸류가 매력적이라고 섣불리 판단하기에는 조금 어렵다는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S캠은 이렇듯 현재 실적이 아니라 미래 실적으로 공모가를 산정했다는 불확실성이 있습니다만 이익 미실현 조건으로 상장을 하기 때문에 환매 청구권이 부여가 되어 있거든요. 물론 최근에 환매 청구권이 있어도 주가가 엉망이 되는 종목이 많았지만 그래도 3개월 동안은 공모가 90%는 보장받을 수 있는 조건이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은 그나마 안전장치가 될 수가 있으니까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 종목은 195만 주를 모집하는데 우리 사주조합에 약 7만 주를 배정을 했고 일반 투자자에게는 약 49만 주가 배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주관사가 NH투자증권이고 일반 고객은 약 16,000주까지 청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풀청약을 하려면 증거금은 약 8천만 원이 필요하게 되고 최소 수량이 10주이니까 균등 청약만 참여를 하신다면 증거금은 5만 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NH투자증권도 청약 수수료는 2,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S캠은 상장일에 280만 주가 유통될 수가 있는데요. 유통 물량이 36% 정도로 조금 많은 편이고 기존 주주가 보유한 물량도 93만 주 정도 되기 때문에 기존 주주의 물량도 꽤 있는 편입니다. 다만 이 종목도 사이즈가 작게 상장하기 때문에 공모가 기준으로 유통금액이 280억 원 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유통금액은 나름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상장일에 행사할 수 있는 스톡옵션이 있던데 행사 가격이 2,000원이니까요. 아마 대부분은 상장일에 정리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스톡옵션으로 최대 14만 8천 주, 전체 주식 수로는 약 2% 물량이 추가될 수 있다는 점도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 종목은 최근에 취득했던 기존 주주들이 공모 가격보다 조금 더 높은 가격으로 취득을 했던 것 같더라고요. 증권신고서에 약간 두리뭉실하게 기재가 되어 있어서 완전하게 정확한 내용은 아니지만 22년과 23년에 취득을 했던 주주들은 주당 12,000원에 주식을 취득한 것 같고 그래서 공모 가격 대비 20% 정도 높은 가격으로 취득을 한 것 같거든요. 아마도 추측을 조금 해보자면 이들이 취득한 가격 이상으로 공모가를 책정을 하고 싶었겠지만 결국은 공모 가격이 하단 미만으로 낮아지면서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 같으니까요. 여하튼 공모가 근처에서부터 이때 취득했던 주주들은 물량을 정리하는 게 조금 어렵다는 조건이 약간은 흥미로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정리를 해볼 텐데요. 오늘 상장했던 도봉코리아가 정말 모처럼 좋은 흐름을 보여주었죠. 시초 가격이 공모가 대비 28% 상승으로 출발하고 공모 가격이 90%까지 크게 올라가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최근까지 이렇게 부진했던 흐름을 살짝 바꾸어주는 계기가 될 수도 있는데 다만 더본코리아가 오늘 좋았던 이유가 코스피로 상장하는 종목이었기 때문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내일 상장하는 토모큐브나 그 다음날 상장하는 에어레이는 최근에 상장했던 코스닥 종목들과 상당히 닮은 꼴인데 이 종목들 흐름도 괜찮아진다면 이제 시장 분위기가 조금씩 바뀐다고 볼 수도 있겠고요. 그렇지 않다면 조금 더 보수적으로 판단하면서 돌다리를 계속 두들겨 보는 게 저는 무난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토모큐브나 에어레인 흐름이 괜찮다면 오늘 말씀드렸던 두 종목은 청약을 해볼 생각이거든요. 두 종목 중에서는 S캠이 조금 더 매력적으로 보였기 때문에 위치는 균등만 하고 S캠은 적당히 청약하면서 비례까지 청약을 해볼 생각인데요. 하지만 토모큐브나 에어레인 흐름이 좋지 않다면 오늘 말씀드렸던 두 종목도 일단은 패스를 하고 다음 주에 상장하는 종목들의 분위기를 조금 살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분간은 청약을 어떻게 해볼지 판단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금요일에 청약하는 사인앱 소프트도 오늘 수요 예측 결과가 발표가 되었던데 이 종목은 내일 저녁에 간단하게 정리를 해볼 테니까요. 저는 내일 저녁에 다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